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문입니다. 제가 연구한 것은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50+ 세대의 일찾기 과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 목적은 50+ 세대가 그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기 일 찾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경험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유형화한 다음에 50+ 커뮤니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이제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 면담과 그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인 근거 이론을 적용해서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추진 과정은 먼저 연구 문제를 선정한 후에 연구 문제에 부합하는 학습동아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들 가운데 50+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심층 면담을 해서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자료 분석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대상자로 삼은 독서 정원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독서 정원은 10년차 성인 학습 동아리인데요. 10개의 작은 동아리가 모여있는 거대 학습 동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아리 참여자들은 현재 약 한 80명 정도로 신생 동아리부터 전문가 동아리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아리 규약에 따른 활동을 기록한다든가 자료를 보관한다든가 하는 일련의 상태가 양호한 그런 동아리로 제가 이 지역 학습동아리 컨설팅 위원으로 독서정원 컨설팅에 참여하면서 이들의 결성과 현재 이르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주제는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성인 학습 커뮤니티 성장 사례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삼았으나 코멘트를 통해서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50+ 세대의 일찾기 과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연구 결과 일찾기 과정은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활동 과정, 그리고 활동 결과 단계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 개방 코딩 과정에서 이 범죄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서 계속 발전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103개의 개념과 28개의 하위 범주 그리고 9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분석하면 학습동아리 독서정원 회원들은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역할이 아닌 존재로서의 자아의식과 자존감이 향상되는 경험을 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생산적인 삶을 원하고 있었으며 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이 일을 찾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처음부터 일자리를 염두에 두고 동아리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정보 취득을 위해서 개인과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일자리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으나 배움이 쌓이면서 점차 사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정은 일자리를 염두에 둔 그런 팀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연구 활동을 통해서 참여 활동을 통해서 시간 강사 또는 프리랜서, 자기 고용 그런 방식으로 진로를 개발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학습 동아리는 자신의 일상을 돌보고 진로를 개발하는데 서로 지지하고 의지하는 좋은 플랫폼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독서정원 회원의 일찾기 과정은 A그룹과 B그룹으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A그룹은 의미 있는 삶을 찾기 위해서, B그룹은 일과 연계된 또 하나의 선택을 위해서 이들은 먼저 교육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이제 독서 학습 동아리가 시작되는데요.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심화학습이 연결되면서 탈락하는 사람도 나오고 보다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A그룹이든 B그룹이든 공이 이들이 거쳐가는 중요한 어떻게 생각하면 학습 동아리가 꼭 필요한 게 이것이 아닌가 싶은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터널 지나기입니다. 일정 기간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현실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학습이나 이 자격증 같은 것들이 일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동아리가 필요하다면은 공감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딱 이 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터널 지나기를 견디는 거죠. 따라서 기관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학습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를 잘 넘어간 사람들은 이제 자격증을 발급받고 그다음에 눈높이를 좀 낮춘 취업을 한다든가 자기 고용, 또는 어떤 경우는 새로운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선순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가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석사나 박사 같은 것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하나는 시스템 측면입니다. 먼저 커뮤니티 성장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커뮤니티 회원 활동 상황을 수시로 기록할 수 있도록 50+ 커뮤니티의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 형성기에 리더 양성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습 동아리가 활성화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성기에 리더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50+ 커뮤니티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구성원의 집단적 경험의 누적이 공동체 응징력에 기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50+ 재단이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자리 연계 측면으로는 일자리를 탐색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동안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동안에 필요한 학습 동아리 활동 또는 역할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함께 지지하고 격려할 동료, 그리고 힘과 정보,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커뮤니티와 이 구성원이 안정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0+ 커뮤니티는 50세에서 64세까지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한으로 50+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고려한 폭넓은 진로 개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50+ 커뮤니티에 롤모델이 됨직한 그런 사례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거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이나 일자리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의 질 또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연구를 마치며 저는 50+ 재단에 특히 많은 커뮤니티가 활동하고 있어서 아주 관심이 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은 50+ 커뮤니티에 참여했던 커뮤니티 493개 중에 2016년에서 17년 동안에 활동하다가 2018년에 소멸된 커뮤니티가 257개로 52.1%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성한 후에 활동 기간이 약 8개월뿐이 안 된다는 것으로서 이 원인이 무엇일까? 동아리 또는 그 학습 공동체 또는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어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또 어떤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 원인을 분석하고 또 대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후속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50+ 당사자 연구는 사실 연구 타이틀도 있고 참여자가 따로 있었지만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저 자신을 연구하는 것 같아서 매우 의미 있고 보람찬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